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정치 구단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동정론이 나온다는 건데, 과연 어떤 정도인지 오늘 2시 반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장면 본 것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손잡는다고 국민께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야당에 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은 하겠지만 연대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참 무례한 얘기입니다. 당의 깃발을 내리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지만 대등하게 손잡는 것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의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하는 한편 또 다른 지도부의 지역구는 비워놓았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협박과 회유입니다. 자, 힘을 앞세운 협박과 회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 김한길 의원의 지역 공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를 공천을 비워놓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당에 와 있는 5명 의원의 지역구를 비워놓고 있는 건데 자, 비워놨으니까 어서들 복당해라, 들어와라라고 남의 당을 지금 흔드는 이런 하나의 공작, 회유라고 보는 거고, 그런 한편에 예컨대 천정배 의원의 그 광주 서울에는 이른바 자객 공천에서 이미 양양자 상무를 꽂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바로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는 낡은 정치다라고 공격하면서 어떤 합당이나 그 어떤 그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사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난 절대 연대 없다라는 입장은 초질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사실 어쨌건 더민주에서 나와서 국민의당 깃발을 세우고 나서 다시 만약에 드러나가는 건 이건 철수가 아니라 정치 은퇴입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 그리고 5% 미만의 득표 차이로 그 수도권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명분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애시당초 그러면 김한길 의원은 왜 나왔냐? 거기서 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나와서 뭐 소위 말하는 친노 패권을 청산하고 3당으로 우리 기치를 걸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수도권 단일화 아니면 통합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아까 말씀하셨던 동정론에 조금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화해하는 장면인데 저 장면 때까지는 천정배 대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마이를 선언하고 있는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통합론 쪽에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천정배 의원도 한시적으로 뭐 당무를 거부하기도 하고 아직도 통합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 내분이 어떻게 분열된 내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사실 그거는 완전히 그 길 자체가 다른 상황이라 뭐 극단적으로 탈당을 통해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봉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상황인데 3당의 모습이 전부 다 복잡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